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오민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지수의 흐름 보시게 되면 0.27%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갭상승 이후에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0.76% 하락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뭐 오늘 상승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지금 상황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수렴에 대한 지수가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수가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힘을 쓰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힘을 쓰는 방향이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 자체도 오늘 갭상승 나왔는데 상승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상승이 나와줬어야 됐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보시는 대로 지수가 밑으로 힘없이 흘러내리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지수의 흐름은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 하락 종목도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코스피 지수 상승 0.27%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이 274종목밖에 안 돼요. 하락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더 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내 증시 주도했던 섹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테마의 순환매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이것은 즉 시장이 상승에 대한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오전에 2차 전지, ESS, 자동차 부품 쪽,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 특히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 자동차 부품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후 들어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영권 분쟁, 한미약품, 그리고 티웨이 항공, 그리고 대명소노, 그리고 고려아연, 영풍정밀 이런 경영권 분쟁하고 이슈가 된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산 섹터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북한이 러시아 파병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긴장감이 또 돌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이제 또 오후에 또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순환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빠르게 매매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면 관망세로 지켜보는 것이 좋은 시장이다. 우리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망하는 자세로 우리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푸틴, 북한군 파병,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 됐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푸틴 이제 제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그리고 상호 군사 원조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이것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신경 꺼달라라는 얘기죠. 신경 쓰지 말라. 이거 상호 군사 원조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북한에서는 러시아에 파병 안 했다라고 했지만 러시아에서는 사실상 인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죠. 북한의 파병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러시아 파병한 것을 가지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감돌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계속 이제 나와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밸류업 지수도 나왔잖아요. 이 밸류업 지수 나온 부분들이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하기 위해서 밸류업이 나온 거잖아요. 이 밸류업을 하게 된 가장 원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시작된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야 뭐 북한에서 툭하면 미사일 도발하고 오물 풍선 날리고 확성기 방송하고 하면서 서로 체제 선전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인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외인 자금의 이탈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긴장감이 확대에 따른 국내 증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기 때문이죠.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인, 기관, 개인, 매수세가 같이 나와줘야 가장 큰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약간의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이어나가면 바톤 터치를 해가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그만큼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들은 방산 섹터예요. 퍼스텍, 그리고 한일단조, 풍산, 하나디펜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LIG 넥스원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 뭐 현대로템도 있겠네요. 방산주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 방산 섹터 관련주들의 지금이야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미국 증시 주요 일정, 내구재 수주 있습니다. 근원 내구재, 그냥 일반 내구재 수주가 있고, 뭐 국방, 항공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도 있지만 근원이 가장 중요해요. 근원 수주, 내구재 수주가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냐, 경기 둔화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이 세 가지의 카드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내구재 수주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3시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게 돼요. 미시간대 단순히 설문조사이지만 전화 설문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정확도가, 신뢰도가 높은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미시간대 지표들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콜린스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콜린스 총재의 연설, 변수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정 넘어서는 별다른 이슈가, 특이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가지고 매크로 경제를 예상을 해야 된다.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황 전략.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어요. 시장 좋지 못합니다. 오늘 역시나 금요일 오후답게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혼조세 그리고 하락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은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힘이 너무 없어요.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환매 나오는, 이 빠른 순환매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을 짧은 기간 안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진입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수가 이제 제가 하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내 계좌, 본인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 안에,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이나 손절을 딱 잡고 대응이 가능하다라면 진입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참으셔야 한다라고 거듭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리스크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리스크들,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러시아에 파병을 한 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인플레이션,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다시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반드시 회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만 참아달라라고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오민전문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